뉴스를 많이 보신 미트러버 여러분들이라면 과거에 비욘드 미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식물성 고기고,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가는 거는 진짜 고기인 배양육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배양육에 관한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시위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소 배양육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때 해조류를 활용해서 배양육의 단가를 낮추고 맛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소나 돼지가 만든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세포를 대신 길러서 만드는 고기라고 저희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기라고 하면 사실 미트볼 이런 것들을 고기라고 하지 않고 삼겹살이나 스테이크를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기 같은 결을 줄 수 있는 기술인 를 이제 해조류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식물성 고기가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가공육의 형태로 나온다면 배양육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배양육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의 혈청을 사용해가지고 단가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조류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의 태아 혈청을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배양육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물 죽이지 말자 해놓고 피를 쓴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혈청이 들어가지 않는 배양액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그중에 미세조류라고 해서 클로렐라라던가 스피루리나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을 추출해서 이제 배양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고기를 만들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배양육이 처음 등장했을 때 소의 배양육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의 배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세포를 기르냐에 따라서 뭐 생선, 가죽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소의 배양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 말고도 어떤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저희가 생선을 말로 들자면 뭐 돔 아니면 여러 종류의 연어 이런 세포들을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고요. 랍스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젖을 만드는 세포를 기르게 되면 우유도 만들 수 있고요. 피부의 세포를 기르면 또 가죽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배양육이라는 게 고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포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를 사실 배양육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포농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세포농업. 제가 예전에 한 영국의 스타트업 얘기를 하면서 호랑이 고기, 얼룩말 고기도 불법으로 잡아서 이걸 고기로 만든 게 아니고 세포 배양을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회사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특이한 고기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또는 미국에서도 이 가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범위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리 이런 것들도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법으로는 법에 가축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동물로부터만 세포를 가져올 수 있다가 현재까지의 어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거에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고기의 종류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배양육 같은 경우는 과거 방송을 했을 때도 패티 한 조각 만드는데 수십억. 근데 이제 점점 싸져가지고 이제 뭐 현실화 된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럼 이게 언제쯤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될지, 언제 또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뭐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종종 먹고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배양육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나라는 사실 싱가포르가 유일하고요. 현재 미국이랑 한국이 열심히 그 규제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려면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한 2025년 정도에는 법이 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맛이라도 보려면 2025년 정도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운이 좋으시다면 사실 싱가포르에 가서 먹어보는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 그 명단의 리스트, 웨이트 리스트가 엄청 길어서. 대표님은 드셔보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 업계 관계자다 보니까 이게 호텔로 배달을 해주시더라고요. 호텔 방에서 이제 만두 형태라던가 아니면 치킨 샐러드 이런 형태로 치킨 너겟을 제가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맛이? 근데 이제 맛은 이게 참 닭가슴살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닭가슴살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맛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식감이 조금 더 있잖아요. 식감이 좀 있죠. 퍼석퍼석한 식감이 중요한데, 제가 먹어봤던 건 맛은 닭이랑 되게 비슷했는데 시장에서 파는 뜨끈뜨끈한 어묵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아무래도 결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그 다음 버전을 내놨는데 그건 훨씬 더 고기 같다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사실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는 베지터리언을 위한 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기와 같지 않더라도
이 대체제 역할을 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양육은 진짜 고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기가 유사할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진짜 고기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기를 이제 와인이나 커피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외형적으로나 우리가 향으로 느꼈을 때나 아니면 먹었을 때 두루 만족스러워야 사실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감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고기가 질기지만도 않고 부드럽지만도 않고 되게 다층적이고 엄청 복잡한 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포를 길러서만으로 구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미트볼, 너겟, 패티 같은 분쇄육에 먼저 도전하는 게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에 있으면 갈비살 맛이 나고 등에 있으면 등심 맛이 나는데 거기까지 구현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쇄육의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네네, 그런 맛적인 측면도 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공정이라는 좀 복잡한 걸 살펴보면 세포를 많이 기르는 과정이 사실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우선은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바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것에서는 사실 분쇄육이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근육세포와 지방세포가 별개이기 때문에 근육세포, 지방세포를 따로 해서 섞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위들은 이 근내지방인 마블링이 각자 다르기도 하고 부위의 특성이 소나 돼지가 운동을 하면서 생긴 부위다 보니까 맛이 다른데 그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 방송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재밌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배양육으로 육회나 사시미가 가능한지 사육된 고기에 비해서 이 세균 번식이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좀 뭐 나은 게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하시다고 하셨네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실제로 연어 만드는 업체가 이미 연어회처럼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세균 번식에 있어서 훨씬 나은 게 우리가 식품에서 막 균을 통제하진 않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세포를 기르다 보니까 사실 세포를 기르는 것보다 균이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균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나중에 키우고 보면 균이 더 많이 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균이 없게 키워야 돼서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죠. 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무균 육회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무균이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신박하네요. 뭐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경우도 뭐 건강 이슈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뭐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혹시 화학약품이나 뭐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는지 또 유전자적으로 뭔가 뭐 변형이 되는지 않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식약처나 FDA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예요. 유전적으로 문제 없는지, 먹어도 되는 거 맞는지에 대한 정말 안전 가이드라는 기준이 정말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애초에 판매되기도 어렵다가 일단 한 꼭지일 것 같고요. 항생제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소를 잡기 한 2주 전부터 휴지 기간을 가져서 그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기간을 갖고 도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균이 없게 통제를 한 다음에부터는 항생제가 없게 길러서 이제 소비자들이 항생제를 먹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배양하는 과정에서는 항생제를 실제 쓰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은 아마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균이 나오게 되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고 시스템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술의 발전 정도면 무균, 무항생제는 또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질문 좀 재밌는데 돼지 껍데기, 수구레, 곱창, 뭐 대창 이런 특수 부위도 배양육으로 생산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일단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껍데기와 곱창이나 수굴에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잖아요. 예. 이것들은 저희 그 배양육에서 말하는 세포가 좀 달라요. 저희는 근육세포를 기르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상피세포를 기르고 상피세포가 만드는 콜라겐들 결합된 형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식감이 나오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식감도 나오기 어렵고 단가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굳이 개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사서 드시는 걸로 할게요. 배양육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영양 성분이 현재 먹는 고기하고 동일한 건지 뭐 일부러 더 고단백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식물성 고기가 받는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탄단지만 봤을 때는 식물성 고기가 뭐 그냥 고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들을 사실 했었지만 사실 소화 대사 과정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FDA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영양 성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을 좀 줄인다거나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배양 과정을 다르게 하는 것밖에 없어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저희 PD님이 질문해달라고 한 건데 나중에 언젠가 이게 너무너무 발전하면 집에서도 배양육을 기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고 개인적인 희망을 물어보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한번 찾아오셔서 그 질문을 해주고 이것들을 장비화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작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현재로서 단가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충분히 기술이 성숙돼서 가격이 내려갔다 판단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2,300년째. 어떤 건강적인 이슈 때문에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뭐 커스터마이즈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배양육이 괴리감 있는 식품이 아니라 요거트라던가 맥주처럼 결국 생물을 길러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메시지만 전달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양육이 어떻게 발전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